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시작했던 양평 고속도로 선동은 이 대한민국 정치에 얼마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필요한 존재인지 하등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만 모여있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해내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결론은 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됐던 것처럼 민주당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역풍을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 중에 이해찬 골로 갔죠,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름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었던 사람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네 명의 사람을 얘기해 봤었을 때,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을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숙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선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벽하게 이게 판도라의 상자였는데 그 판도라의 상자 끝에 김정숙이 어떻게 지금 앉아있는 것인지, 나를 좀 잡아가세요라고 김정숙이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이 문제가 민주당이 시작했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원래 이제 예타를 통과했던 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김건희 여사 토지가 있는 쪽으로 그 안을 바꿨다라는 게 제일 처음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논리였습니다. 근데 논리라고 하기보다는 그 선동에 불과했던 것인데 바로 대번에 그 주장이 논파가 됐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알고 봤더니만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안을 바꿨던 것이 아니라 2021년 4월 달에 이미 민주당 쪽에서 안을 바꿔야 된다, 변경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저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사과를 했나요? 당연히 사과를 하지 않죠. 또 다른 선동을 시작합니다. 그 선동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강화 IC를 요구하기는 요구했지만 종점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했다라는 식으로 살짝 또 프레임을 바꿨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처럼 원안을 고집하게 된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게 된다? 그렇죠. 민주당 쪽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안을 고집을 했었을 때 그 원안 종점일 때 누가 지주였던 겁니까? 민주당 쪽의 양평 군수가 지주였다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금 논리에 따르면 제가 보기엔 참수형까지도 당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타 통과를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현직 신분일 때 그 종점 땅을 258평이나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고 사실상 자기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쪽의 양평 군수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까지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주장을 해왔다라는 게 더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숙이 이번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여가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이거죠. 양평의 대안 노선, 그러니까 마치 대안 노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보게 된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애당초 그 노선을 누가 추진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몇 번이나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니까 2021년도 4월달 예타를 통과했던 원안을 비롯해서 복수에 대한 노선 검토를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였다? 문재인 정부부터였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작년 5월 19일에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을 대안으로 국토부에 보고까지도 됐습니다. 근데 저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선동하는 게 뭐냐? 설령 이제 2021년도에 제일 처음 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던 거는 작년 5월 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이게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좌지우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논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허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월 달에 통과가 됐다라고 한들 이거를 윤석열 정부랑 엮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통과가 됐던 5월 19일이 언제였던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째 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갑작스럽게 김건희 여사 땅 쪽으로 안이 바뀌었다라기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2021년도부터 당시 이제 그 지역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을 바꾸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인 얘기겠죠. 물론 이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거를 또 국민들의 의견만을 들었다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도 당시 그 이제 대안에 대해 가지고 그 종점 부분에 누가 또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가 617제곱미터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게 또 확인이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유영민 실장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이 양평 군수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양평 군수였던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MBC가 받아가지고 저거를 확대 재산해주고 있는 것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던 양평군 옥천면 집은 다른 사람 땅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맹지다라고 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맹지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산 땅도 아닙니다. 대대손손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가 주장하고 있는 그 논리에 따르면 도대체 뭐라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수가 있냐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도대체 예타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추가적으로 3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집을 가로막고 있던 어르신이 자기밖에 살 사람이 없다라 그래서 사게 됐대요. 이웃 간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히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런 일이 흔한 경우인지 20년 가까이 땅을 사고 있지 않다가 예타가 통과가 되기 4개월 전쯤에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당신만이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땅을 사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팔리지 않았던 땅을 3억을 들여가지고 예타 통과되기 4개월 전에 갑자기 산다. 이게 정말로 흔한 일인 것인지 정말로 이게 흔한 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이 그 군수였다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안 팔리는 땅은 그냥 다 이분한테 부탁하면 다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땅 팔리지 않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뭐 농지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맹지가 됐거나 안 팔리는 땅이 있으면 다 이분한테 부탁해가지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주겠다는 지금 기세 아닙니까? 시골에서는 그게 뭐 흔한 일이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온지를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김정숙 여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여사가 아니죠. 뭐 김정숙이라고 할까요? 김정숙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 주장을 했냐?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전직 양평 군수, 여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양평 군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양평 군수가 자신의 부인과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순 여사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노선 변경을 건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알고 봤더니만 이철규 사무총장이 뭐였대요? 양평 경찰서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양평, 하필이면 또 양평경찰서장을 역임했다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수가 자기 부인이 김정순 여사랑 선후배다라고 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생색을 내고 그런 다음에 올라갔던 양평 국민들 요구안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강상 IC 고 지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김정순 여사까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애써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이 물타기를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물타기라는 것이 아니죠. 물타기라는 건 뭡니까?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지어내가지고 자기들의 범죄미를 덮는 거, 그거를 물타기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애당초 국민의힘에 적용이 되지 않을 법한 논란을 갖다가 민주당이 선동을 했던 것이고, 그 선동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의뢰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처럼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었고 사실상 뭐 김부겸이부터 시작해서 이해찬이가 됐거나 아까 전에 뭐 비서실장이 됐거나 군수가 됐거나 김종수가 됐거나 싹 다 이 문제들이 뭐였다? 민주당의 카르텔이었다. 사실상 양평 카르텔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김정수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을지 과연 국민들이 또다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 결국에 자폭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